주문진 하수관거 사업과 포스코 페놀 유출 등 강릉시 환경 문제가 연일 뜨거운 감자입니다. 관리감독 소홀은 물론 늑장 대응까지 강릉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시령 관통도로에서의 구간 과속 단속이 4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내리막의 급커브 구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줄어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실 경영 논란이 있는 기관은 갖가지 핑계를 대며 제외해 논란입니다. 특정 회사의 의료기기를 납품받은 대가로 돈을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관행적이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적조 피해를 입은 횟집들이 영업을 재개했지만 상경기는 썰렁합니다. 적조 피해를 입더라도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소비자들은 꺼림칙하다며 찾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주문진 하수관거의 불법 부실 시공 여부와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의 페놀 유출 사고를 놓고 강릉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함께 대응 방안마저 부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불법 부실 시공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됩니다. 일대 정화조 803곳에 불법 천공과 정화하지 않고 흙이나 모래로 채웠는지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천공이 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들을 전부 803개에 대한 부분을 전체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를 하면서 두 개조로 나눠가지고 도면하고 사진하고 현장하고 비교해서 이처럼 주문진 지역 하수관거 사업의 전수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조사 범위를 강릉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출범을 선언한 강릉환경운동연합은 전수조사를 강릉시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시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난 만큼 향후 보수나 보강 공사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시공사가 해주면 다행이지만은 협약서상에서는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없고 결국은 강릉 시민의 예산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될. 지난 6월 초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의 독성 물질인 페놀 유출 사건을 놓고도 포스코와 강릉시가 영향 조사를 벌이고 있는 건 피의자가 재판관이 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사안 모두 발생 초기 강릉시가 의혹을 부인하거나 덮기에 급급해 관리 감독에 소홀한 것은 물론 주민이 아닌 업체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강릉시의 안이한 대처와 늑장 대응으로 환경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미시령 관통도로에서의 구간 과속 단속이 4년여 만에 재개됐는데요.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시령 터널을 빠져나온 차량들이 내리막길에서 서서히 속도를 줄입니다. 도로 위에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작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터널을 지나 300m 지점에서 요금소 앞까지 2.98km 구간에 거쳐 제한속도 시속 60km가 적용됩니다. 미시령 관통도로에서 구간 과속 단속이 실시되는 것은 지난 2009년 9월 이후 4년여 만입니다. 내리막에다 급커브 구간이 많은 곳이어서 사고 위험이 높기에 당시보다 적용 구간을 단축해 다시 단속에 나선 겁니다. 구간 단속은 평균 속도뿐만 아니라 시점, 종점부를 다 단속하고 있으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단속하여 법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서철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했더니 하루 평균 1,137건, 통행 차량의 10%가량이 단속됐었습니다. 그리고 단속 차량의 76%는 구간 단속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제한 속도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만에 부활한 구간 과속 단속이 마의 구간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게 해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병진입니다. 강원도가 처음으로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기관만 대상으로 해 정작 허점이 많은 기관은 평가에서 빠져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처음으로 실시한 9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의 성적표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과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등 3곳이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고
강원인재육성재단과 강원문화재단 등 5곳이 보통인 B등급,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낙제점을 받은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이 일하고는 고작 5명, 강원도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3명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민간인 출신 직원 2명이 전부입니다. 지난 2009년 설립 당시 강원도가 9,600만 원을 출연했을 뿐 이후에는 사업비나 운영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도비 지원 없이 의료 관광과 헬스케어에 관한 국가 공모 사업을 따내 운영해왔는데 강원도의 평가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에서 무슨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법인이 아니고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평가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작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할 기관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영업 활동을 하고 있어 경영평가가 상대적으로 쉽고 거기에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동강 시스타와 강원 심층수 등은 강원도의 지분이 적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또한 강원도 개발공사와 강원발전연구원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역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처럼 비영리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가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통지표를 조직의 규모나 이런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조직 규모가 작은 그런 기관들이 평가가 좀 낮게 나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시작한 강원도의 경영평가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특정 회사의 의료기기를 납품받는 대가로 돈을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관행화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기기 납품업자 48살 이모 씨가 작성한 판매일지입니다. 지난해 바이폴라라는 인공관절을 253만 9천 원에 병원에 판매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이 인공관절로 수술을 한 의사에게 판매 이익 70만 원 가운데 50만 원을 리베이트로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의사 7명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4억 7천여만 원. 경찰은 어떤 의료기기를 살지 결정권이 담당 의사에게 있는 데다 관계기관의 감시망도 허술해 업체와 의사들 간의 이런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 납품업체의 경쟁이 심하고 수술을 담당하는 주치의에게 의료 재료를 결정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사 7명 가운데 수수 금액이 큰 2명은 구속,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리베이트로 인해 의료기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결국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리베이트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또 다른 의료기기 업체와 의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적조로 피해를 입은 삼척 임원항 횟집들이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적조가 진정되고 있어 손님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상가는 썰렁해 걱정입니다. 조규한 기자입니다. 횟집마다 싱싱한 화로들이 죽은 채 쌓여 있습니다. 적조 생물이 섞인 바닷물이 횟집 수조로 들어와 상가 41곳이 4,600만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삼척시 임원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맑은 바닷물이 수조로 공급되고 각종 화로들이 수조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인데도 상가는 썰렁합니다. 적조도 다 가고 물이 깨끗하는데도 손님들이 예전만큼 안 오시니까 걱정입니다. 피해 횟집 41곳 가운데 영업을 다시 시작한 횟집은 15곳. 이곳 임원항의 횟집들은 일주일 만에 문을 다시 열었는데요. 바닷물이 예전처럼 깨끗해지면서 이렇게 싱싱한 화로 판매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횟집 탁자는 대부분 비었고 일부 횟집만 겨우 한 탁자씩 손님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면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신선하고 맛있어요. 적조 생물엔 독성이 없어 수산물을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강원 연안의 적조가 많이 약화돼 다행입니다.
소규모 죽두띠가 있긴 하지만 양식 생물에는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그 낮은 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강원 연안에 발령 중인 적조 예보는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조는 진정되고 있지만 청정 해역의 이미지 훼손으로 소비 위축을 걱정하는 상인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강원 연안에 발생한 적조 세력이 약화되고 있어 점차 소멸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뉴스 박은지 기자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삼척 임원에서 강릉 옥계 연안까지 적조가 없었고 임원항 앞 10마일 해상에서 적조띠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과원은 강원 연안 적조 세력이 점차 무해성으로 바뀌고 소멸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릉시가 오는 10월 말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18개 항목 252개 문항에 대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벌입니다. 속초 관광수산시장이 쇼핑과 관광을 함께 즐기는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형 주차장 이용 차량이 42만 7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크게 늘었습니다. 고성군이 다음 달 말까지 농경지와 하천에 방치된 폐비닐과 농약병 등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폐기물 수거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체납된 지방세 23억 원과 세외 수입 20억 원 등에 대해 맞춤형 징수 방안을 추진하고 택지 분양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9월 1일자 유치원 원감과 초, 중 등 교감급 이상 교원 1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의 김갑선 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정책과장의 심규장, 초등 인사 담당을 각각 발령했습니다. 또 속초 양양교육장의 윤정태 속초교동초교 교장을, 삼척교육장의 최종열 고성교육과장, 횡성교육장의 손평, 횡성성북초교 교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 밖에 초등 15명과 중등 8명 등 모두 23명이 교장으로 승진했으며 초등 3명과 중등 1명 등 4명이 공모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올여름 도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로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물놀이 사고 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물놀이 사망자 21명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부주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 미속 7건, 급류 고립 4건 등이었습니다. 지난달 강원 도내 땅값이 0.08% 상승하는 등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도내 땅값은 0.08% 상승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1.5%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는 높지만 올 들어 도내 월간 땅값 상승률로서는 가장 낮았습니다. 토지 거래량도 필지수 기준으로 전달보다 12.5%, 면적 기준으로는 0.7% 각각 감소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통폐합한 강원도 내 학교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문을 닫거나 본교가 분교장으로 바뀐 도내 학교는 42개 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경북 90개 교, 경남 46개 교로 강원도가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면 한개교 원칙을 고수하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통학거리가 1.5km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